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 때문에 김여정이 정말 그 찰진 욕과 비방을 하면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32살밖에 안 먹은 젊은 여성의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 찰진 욕이 나올까. 그리고 그렇게 생경하고 원색적인, 스위스에서 공부를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북한의 그 권력자의 DNA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판문점 선언이고 남북 군사 합의고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그 내용인데, 그 담화가 나오기가 무섭게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그 대북 전단을 살포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시 통일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북한의 통전부와 대한민국의 통일부의 차이는 하나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통일부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외에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이거는 통일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기야는 지금 그 현 집권당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삐라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라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정세현 전 장관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뭐냐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까?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군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 궁금해졌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이 눌려 가지고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이 지금 조금씩 가라앉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10여일 동안 시위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코로나로도 타격이 큰데 지금 미국 사회가 엉망이 되고 트럼프의 지지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군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이 거부하죠. 근데 과연 그런 그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국방장관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일었던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전단 살포를 막으라 한다면 한국의 국방장관은 어떻게 할까? 저는 노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동안에 했던 행태라든지 국회에서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질문하자 국회의원이 한참 동안 망설였던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김여정 또는 탈북민, 대북전단 이런 많은 주제가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다면 한국의 국방장관은 왠지 군을 동원해서 막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 김여정의 이 공갈 협박을 보면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아주 놈으로 완전히 뭉개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거든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 폐지하고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이거는 오히려 북한이
다시 재개하기를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마치도 우리한테 내던지면 우리가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근거가 뭔지 참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이미 유명무실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도 그렇죠. 요란한 그런 축포와 함께 군사 합의를 광고했지만 얼마 전에 그 GP에서의 총격 보세요. 이런 담화를 발표한 김여정의 속내는 따로 있다, 속사정은 따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 그다음에 뭐야 이거 망나니 이러면서 탈북민들의 전단살포를 지금 비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 이벤트도 있고, 또 앞으로 남북 협력 사업이 이 대한민국 정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미리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김여정이 벌써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2인자 내지는 후계자처럼 행세하는가? 이건 좀 이상해요. 김정은이 지금 40살도 안 됐습니다. 기껏해야 37, 8 정도 됐고, 김여정이 32살인데, 우리나라의 대북 전문가들은 무슨 후계 구도를 지금 벌써부터 구축하고 있다는데, 왜요? 40살도 안 됐는데? 무슨 뜻이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정은한테 뭔 일이 생겼다라는 거 외에는 해석이 다른 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 어디가 아프든가 아니면은 신경쇠약이든가 뭔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믿거라 하는 동생, 스위스도 거의 10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공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세운 것이고, 또 김여정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본디 자기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내에 그 당이라든지 그 조직을 소위 그립을 꽉 잡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당차고 강한 여자야라는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설사 김여정을 2인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후계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뭔가 지금 김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내 권력 다음은 김여정이다? 그거는 조금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이 매우 중요한 돈줄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뺨을 치고 또 한쪽에서는 어르고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굿캅, 그리고 김여정이 배드캅으로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한국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 한국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나중에 민망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일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이 도끼만행 사건을 저지르고 나중에 미국을 향해서 하회의 손짓을 보이면서, 그때 그거는 되게 유감인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래 것들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김정일도 그랬었죠. 김정일도 5.24 조처 해제라든지, 또는 그 남북 간에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북한 정권도 숨통이 트인다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근데 자꾸 미국이 지금 그걸 막고 있으니까 화풀이를 지금 한국 정부에다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사람들, 특히 북한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정말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가 만들어져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하는데 겉으로만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결국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뭔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가 자신들의 진영에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면서 겉으로는 마치도 같이 대화하고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북한은 분명합니다. 김여정이 됐든 김정은이 됐든 철저한 권력 정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카드, 내 패를 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우위에 있든 아니든 간에 뭐 외교든 전략이든 일단 상대방을 한치 깔고 본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대한민국의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모겐서우라는 사람이 국가의 힘, 국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국격, 내셔널 프레스티지로 명시하면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국력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되는데, 그 국격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거의 뭐 없는 것으로, 국격 부재 시대에 특히 북한을 다루는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의 전단살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수 정부 때도 이 탈북민들 전단살포 문제는 그 딜레마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내가 하는 합법적인 행동이면 그것을 누구도 그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김포를 포함한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전단 살포를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보복 도발이 가해졌다. 그러면 지금 정권이 바로 그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를 막는 그런 행위를 합리화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국제적 협력, 따라서 그 전단, 살포되는 전단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걸 핑계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을 권력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